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던 텍스트 뷰와 이미지 뷰를 코드를 가지고 한번 다뤄볼 건데요. 우선 빈 화면을 갖는 액티비티를 하나 만들었고요. 편의상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아닌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버티컬로 해서 수직으로 나열할 수 있도록 하고요. 텍스트 뷰의 컨스트레인트 관련된 어트리뷰트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조금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비티를 센터로 놓고요. 텍스트 뷰 하나와 버튼 을 두 개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 버튼의 텍스트는 변경이라는 레이블을 갖고요. 두 번째 버튼은 리셋이라는 레이블을 갖도록 우리가 레이아웃을 작성했습니다. 프리뷰를 보면 조금 확대해 볼까요? 네, 텍스트가 하나 있고 변경이라는 레이블, 리셋이라는 레이블 있죠. 30dp를 하지 말고 랩 컨텐츠를 해서 원래 컨텐츠가 보일 수 있는 크기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뷰도 패딩을 좀 넉넉하게 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만든 레이아웃을 가지고 코드 내에서 이런 텍스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변경하고자 하는 텍스트를 지칭하기 위해서 id가 필요한데요. id는 id라고 하고 골뱅이 플러스 id 그리고 테스트 레이블이라는 id를 주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코드 내에서 이 텍스트 뷰를 레퍼런스 할 때 이 테스트 언더바 레이블이라는 이 id 이름을 가지고 이 텍스트 뷰를 레퍼런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텍스트 뷰의 폰트 크기라든지 폰트 컬러를 바꿔보도록 하고요. 리셋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원래 폰트 크기와 원래 폰트 컬러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디폴트로 텍스트 사이즈는 24sp 정도 크기를 주고요. 텍스트 컬러는 안드로이드에서 미리 지정한 안드로이드 컬러 홀로 블루 브라이트 라는 컬러를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텍스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 텍스트에 대한 레퍼런스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메인 액티비티에서 텍스트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을 프라이빗 멤버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뷰니까 텍스트 뷰라고 하고 이름은 테스트 레이블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테스트 레이블이라고 하는 텍스트 뷰 객체를 레퍼런스 할 수 있는 변수가 하나 선언되어 있고요. 실제로 레퍼런스를 하기 위해서는 find view by id id를 통해서 뷰 객체를 찾아서 그 객체를 테스트 레이블에 어사인 할 겁니다. id는 아까 우리가 만든 r.id. 테스트 언더바 레이블 이렇게 하면 메인 액티비티 XML 레이아웃 파일을 가지고 레이아웃을 만들고 그 안에 테스트 언더바 레이블이라고 하는 id를 가진 그런 텍스트 뷰 객체를 찾아서 그 텍스트 뷰 객체를 레퍼런스로 테스트 레이블이라고 하는 텍스트 뷰 변수에 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테스트 레이블이라는 레퍼런스를 갖게 되면 그 이후에 이 테스트 레이블을 가지고 우리가 텍스트를 바꾸기도 하고 컬러를 바꾸기도 하고 그 텍스트의 사이즈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 변경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그때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여기에 on 클릭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수행해야 될 메서드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change text type를 호출하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on 클릭 하면 reset text type 메서드를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change text type, reset text type이라는 메서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 줄이 쳐져 있는데요. 이 이름을 갖는 메서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public void 그리고 파라미터로는 클릭한 객체가 전달될 view 여기서 어떤 일을 하도록 우리가 코딩을 하면 될 거고요. 또 두 번째 이 change text type이라는 메서드에는 빨간 줄이 없어졌죠. reset text type 또 메서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달되는 파라미터는 해당 클릭한 뷰 객체가 될 거고요. 여기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도록 코딩을 해주면 됩니다. 자, 테스트를 해보기 전에 어떤 걸 해볼까요? 여기서는 테스트 레이블에 set text를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라는 텍스트로 바꾸고요. 리셋 버튼을 누르면 리셋 되었습니다 라고 텍스트를 바꿔보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네, 우리가 만든 텍스트 뷰가 있고 버튼 변경, 버튼 리셋 두 가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변경 버튼을 클릭하면 변경이 되었습니다 라고 텍스트가 바뀌었고요. 리셋 버튼을 누르면 리셋 되었습니다 라고 텍스트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변경, 리셋 클릭할 때마다 뭔가 우리가 코드를 수행하고 싶다라고 하면 해당되는 버튼 객체에 onClick이라는 어트리뷰트에 우리가 수행할 메서드 이름을 지정을 하고요. onClick, reset, type text 이렇게 지정을 하고 이 메서드 이름을 갖는 메서드를 액티비티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은 반드시 퍼블릭으로 하셔야 되고 파라미터로는 뷰 객체를 전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똑같이 이 버튼을 눌러도 change text type, reset 버튼을 눌러도 change text type 동일한 메서드를 호출하도록 하고 대신 id를 change text라는 id를 갖도록 버튼을 수정하고요. 두 번째 버튼의 id는 reset text라는 id를 갖도록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그럼 동일한 메서드가 호출이 될 텐데 이제 이것은 호출이 안 될 거고요. 동일한 메서드가 호출될 텐데 이때 우리가 어떤 버튼이 클릭되었는지를 알 수 있느냐 스위치 클릭한 뷰가 전달되니까 여기서 get id 이 클릭한 id에 클릭한 뷰 객체의 id를 얻어오면 이것이 r.id. change text인 경우 그때는 테스트 레이블을 변경이 되었습니다 라고 바꾸고 reset text id를 갖는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는 리셋 되었습니다 라는 텍스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동일한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변경 버튼을 클릭을 하면 바뀌었고요. 리셋 버튼을 클릭해도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변경 버튼, 리셋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일한 메서드가 호출되도록 하고 대신에 그 클릭한 뷰 객체가 파라미터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 뷰 객체의 id를 구분해서 이렇게 하나의 메서드 내에서 id를 달리해서 일을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텍스트를 바꿨으니까 폰트 크기도 한번 바꿔볼까요? 폰트 크기는 set text size로 바꾸시면 되고요. 파라미터로는 float 실수 값이 들어가고 사이즈가 나오죠. 그래서 24 우리가 그냥 숫자를 써주면 이거의 단위는 SP 단위가 됩니다. SP 단위는 지난 영상 텍스트 뷰 편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리셋은 36 SP 정도로 해볼까요? 실행을 해보면 네, 실행이 됐고요. 변경 버튼을 누르면 변경이 되었습니다. 리셋 버튼을 누르면 글자 크기가 조금 커졌죠.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왔고요. 다시 커졌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레이블 set 텍스트로 텍스트 레이블을 바꿀 수가 있고 set 텍스트 사이즈로 크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컬러를 한번 바꿔볼까요? 컬러를 바꾸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가장 쉬운 거는 set text color 하고 파라미터로는 인티저 정수가 들어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color state list colors가 들어갈 수가 있죠. 우선 정수 컬러 값을 우리가 지정할 때 컬러 플러스 컬러 하시고 여기서 샵으로 시작하면서 첫 헥사 값으로 RGB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R 빨간색에 해당하는 것을 최대로 하고 G 그린은 빵빵, 블루 빵빵 이렇게 되면 RGB 중에 R만 빨간색만 최대치고 나머지는 빵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빨간색을 뜻하는 거죠. 요거를 카피해서 RGB가 모두 0인 것은 검은색이 되고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빨간색으로 바뀌었고 검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버튼 누를 때마다 레이블도 바꾸고 사이즈도 바꾸고 컬러도 바꾸고요. 컬러를 바꿀 때 이렇게 우리가 헥사 값으로 RGB 값을 직접 지정해줘도 되고요. 보통 권장되는 방법은 컬러를 상수로 정의해서 사용되는 것이 이제 권장되는데요. 예를 들면 리소스 폴더 밑에 values 밑에 colors라고 하는 XML 컬러라고 하는 리소스를 정의하는 이 XML 파일에서 우리가 컬러를 하나 정의해 보죠. 이름은 컬러 레이블 레이블에 대한 컬러고요. 이것은 검은색으로 지정을 하고 부제목이나 좀 작은 텍스트는 컬러 세컨더리 레이블이라고 해서 조금 어두운 회색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컬러 자체를 리소스로 정의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럴 때는 리소스에서 정의된 컬러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컨텍스트, 컴팻 그리고 get 컬러 컨텍스트는 이제 이 액티비티 자체가 컨텍스트가 될 거고요. 우리가 정의한 상수는 r.color.color 레이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컨텍스트, 컴팻, get color 컨텍스트는 액티비티 자체고요. r.color. 이번에는 secondary 레이블 이렇게 코딩을 하면 그냥 헥사 값으로 값을 쓰는 것보다는 뭔가 의미가 있는 이런 상수 값을 사용했을 때 가독성이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겠죠. 한번 볼까요?
변경, 리셋, 변경, 리셋. 이것이 우리가 정했던 컬러 레이블, 이것은 컬러 세컨더리 레이블, 컬러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이용해서 버튼이 클릭됐을 때 어떤 특정한 코드가 수행되도록 온클릭 리스너를 걸어줄 수가 있고요. 텍스트 레이블에 레이블을 바꾸고 사이즈를 바꾸고 컬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온클릭 리스너는 꼭 버튼에만 우리가 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모든 뷰에 다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텍스트 뷰에도 달 수가 있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온클릭하고 동일하게 change text type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id를 하나 더 확인을 해서 테스트 레이블 리클릭이 된 거면 레이블을 한번 지워볼까요? 네, 여기서 물론 변경, 리셋 버튼을 눌러도 이 부분이 수행이 되지만 이 텍스트 자체를 클릭해도 이 부분이 수행이 돼서 텍스트 레이블이 블랭크로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변경, 리셋. 그래서 모든 온클릭 리스너는 버튼뿐만 아니라 텍스트 뷰, 이미지 뷰, 모든 뷰를 상속받은 객체에 걸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뷰가 아닌 레이아웃에도 리스너를 걸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텍스트 뷰를 바꿨던 것처럼 이미지 뷰도 한번 코딩을 통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뷰를 하나 만들고요. 200dp, 200dp 정도로 하고 id는 테스트 이미지라고 주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이미지 뷰도 코딩을 통해서 뭔가 속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테스트 이미지에 해당하는 이미지 뷰를 우선 레퍼런스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스트 뷰, 테스트 이미지 뷰도 find view by id를 통해서 객체를 찾아서 레퍼런스에 할당을 했습니다. 이미지는 제가 두 개의 이미지를 미리 준비를 했고요. 프로젝트 이미지를 추가하는 방법은 지난번 이미지 뷰 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리소스 매니저에서 추가, import drawables 하시고 아이언맨 이미지와 스파이더맨 이미지를 임포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폴트로는 아이언맨 이미지를 출력해 볼까요? 드로워블에 아이언맨 이미지를 출력을 하겠습니다. 영역을 꽉 채우기 위해서 스케일 타입을 센터 크롭으로 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버튼을 눌렀을 때 변경 버튼을 누르면 스파이더맨 이미지로 바꾸고 리셋 버튼을 누르면 아이언맨 이미지로 바꿔보겠습니다. 체인지 버튼 눌렀을 때 아까 레퍼런스를 가지고 온 이미지 뷰에 set 이미지 리소스 그리고 r. 드로블. 스파이더맨 그리고 리셋 버튼을 누르면 테스트 이미지 set 이미지 리소스에 r. 드로블. 아이언맨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디폴트로 아이언맨이 출력이 되고 있고요. 변경 버튼 누르면 스파이더맨이 표시가 되고 다시 리셋 버튼 누르면 아이언맨이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미지 뷰의 이미지를 바꿔보는 것을 한번 해봤고요. 근데 통상 이미지는 우리가 이렇게 내장, 이 프로젝트에 내장한 이미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서버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이미지 뷰에 표시를 할 수도 있겠죠. 서버에서 이미지를 가져와서 표시하는 방법은 보통 우리가 그런 작업을 해주는 라이브러리들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라이브러리에는 글라이드라는 라이브러리와 피카소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둘 다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 영상에서는 글라이드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서버에서 가져온 이미지를 이미지 뷰에 표시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글라이드는 GitHub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github.com bump-tech glide 접속해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시면 디펜던시 추가하는 법이 나옵니다. 글라이드 4.1.0 요거를 복사하셔서 모듈 단위의 빌드 그래들 파일의 임플리멘테이션 영역에 추가하시고 그래들 파일을 바꾸신 다음에는 반드시 싱크 now를 통해서 프로젝트 전체를 싱크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글라이드를 통해서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이 어플리케이션이 인터넷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유저 퍼미션을 이렇게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유저 퍼미션에 안드로이드 퍼미션 인터넷 이것이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범프텍 페이지를 조금 더 내려가시면 네, 글라이드 사용하는 예제가 있는데요. 사용도 간단합니다. 글라이드 하시고 컨텍스트 넘겨주시고 우리가 사용할 서버 이미지 URL 그리고 이것을 표시할 이미지 뷰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복사를 해서 우리가 메인 액티비티에 변경 버튼을 누르면 리소스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 대신에 글라이드를 사용할 거고 우리가 테스트 이미지에 표시를 할 겁니다. 우리가 사용할 샘플 URL을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홈페이지 CAE-WISC edu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많은 샘플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에어플레인 이미지가 있네요. 그럼 이 URL을 이용해서 화면에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처음엔 디폴트로 아이언맨 사진이 보이고요. 우리가 변경 버튼 누르면 네, 비행기 사진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된 이후에 테스트 이미지 뷰에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리셋 버튼을 누르면 원래 리소스로 포함되어 있던 아이언맨 이미지가 나오고요. 변경 버튼을 누르면 다시 서버에 있는 이미지가 다운로드 됩니다. 이 글라이드는 캐시 기능을 이용하기 때문에 처음에 한번 다운로드 될 때는 네트워크 속도에 따라서 다소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요. 한번 다운로드한 이미지는 메모리 캐시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번 사용할 때는 캐시에서 읽어드리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 캐시는 무한정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글라이드가 적절한 수준에서 캐시 용량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라이드 또는 피카소와 같은 이런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을 잘 이용하시면 인터넷에 또는 서버에 있는 이미지들을 쉽게 우리가 이미지 뷰에 다운로드해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